들어보셨습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이게 대해서 지사님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6월 11일 날 1차 회의 때에 A라는 후보지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축하 전화까지 했는데 그것도 6군데를 처음에 하다가 3군데를 압축시켜서 여러 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월 28일 날 중앙에 감정 절차를 보류하고 7월 17일 날 이의제기를 하고 8월 27일 날 지회에서 중앙으로 재평가 요청을 했고요. 8월 29일 중앙에서 지회로 경남센터 확장위원회에 1차 결정사항을 준수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다 모르실 텐데. 그래서 그러면 10월 15일 날은 경상남도와 중앙센터가 경남센터만 감정평가 합의를 해가지고 A 후보지에 10월 18일에서 11월 13일까지 감정을 55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센터와 A 후보지는 그 감정해 놓은 거에 해서 구두상으로 25억 5천만 원에 하자고 구두 약속까지 한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A 후보 취소 결정 투표에서 6명이 참석을 했는데 5명이 찬성을 하고 한 대가 반대를 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대리를 참석했는데 대리도 찬성을 던졌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리 참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리 참석을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거 원천 무효 아닌가요? 대리 참석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경우에는 지사님 대리 참석을 좀 우리가 하고 참석을 있고요. 해도 네. 자문이나 고문을 이렇게 참석을 해도 우리는 의결권에 있어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야기는 할 수 있었는데 표를 하는 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관이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기관으로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도 옮기는 가능하다고 것도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옮기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 A 후보지보다 B 후보지가 돈이 5억 3천만 원이 비쌉니다. 쭉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5억 3천만 원이 비싸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500대를 하는데 B라는 장소는 359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 관리비는 A 후보지는 1265원이 나오면은 B 후보지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옮긴 데다가 2173원이 나옵니다. 그것도 평당. 전용 면적도 A 후보지는 67% 나오는 B 후보지는 57%밖에 안 나옵니다. 50.7%. 그런데 단 건물 연도가 2년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B 후보지를 옮긴 뒤 그게 한 2년 정도 차이가 정도 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영택도 아닌데 중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산의 모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께서 후보가 아니고 국회의원께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중앙센터가 이렇게 지침을 내라 보내준데도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사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 의원님 이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세코에 있는 사무실 가보셨죠? 예. 예, 저도 그 여성기업인들 만나러 가보면은 장소가 대단히 좁습니다. 우리 경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지역이라 전체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여성의 창업이나 여성 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4억 원, 도비 14억 원을 포함해서 지방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좁은 사무실을 좀 넓은 사무실로 옮기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방 보조금에 의한 민간 보조 사업의 기본 원칙은 저는 직원들한테 계속 팔길이 원칙을 늘 얘기합니다. 민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시콜콜이 감나라 배나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행정이 감리감독해야 될 것은 혹시 그 과정에서 개인의 비위나 횡령,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감리감독해서 찾아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A 후보지, B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쭉 질문을 주셨는데, 그 과정은 저희들에게 그 사무실 이전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지원센터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사후에 중기부와 저희 도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도의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중기부의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이라 중기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던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그 집행부로부터 똑같이 답을 잘 받았네요. 예, 아마 그렇게 쭉 설명을 드렸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저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경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99년도 12월 29일을 했고요. 재단법인 여성기업지원센터를 2007년 10월 1일 했는데 설립을 하면서 재단 업무를 갖다가 전부 다 이관했고요. 재단 규정에 의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경남지회장으로 센터장을 견임을 해서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여성협회 1년에 돈 1억씩 주죠. 그러면 도비가 14억이 되는데 관리 감독을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관리 감독 방금 과정이 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관리 감독을 안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조건들이 5억 3천만 원 비싼데 안 좋은데 왜 이거를 갖다 이대로 그대로 두고 있었나 이 말이죠. 조건에 대해서 그게 말씀을 문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5분 발언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사분야의 원칙에 대해서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하면 안 줄 압니까? 박삼도의가 이권에 개입한다. 그런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설명을 좀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알았습니다. 그 두 후보지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두 후보지 다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제 면적이나 주차 대수 이런 외형적인 조건은 1차 위원회에서 선정이라기보다 1차 위원회 때 논의돼서 의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1차 후보지와 3차 위원회 선정된 후보지가 외형적으로는 3차 후보지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입지 조건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위치, 그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관련 유관기관, 여기가 여성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여성창업,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성기업인 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스마트 혁신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스마트 3단 추진사업단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센터까지 여기가 이제 창원 스마트 타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와 경상대 산학협력단까지 그런 주변 조건까지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여성경제인 지원센터에서 여성기업인 지원센터에서 선정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한번 요청을 해서 어느 것이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 부분은 중기부에 저희들이
이미 질의를 해서 중기부의 도비가 판단을 14억이 받았고요.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 저희들이 확인해 보조금 본 거 조례 아닙니까? 2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을 우리가 안 줬으면 방금 이야기대로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보조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좁혀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이건 대단히 보조금이 지금 7월 9일 날 제가 3월 27일 날 5번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 왜 어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7월 9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리모델링에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으로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중기부랑 도에서 중급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그러면은 수사 의뢰를 해도 됩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 수사를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수사 의뢰 사유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사 의뢰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뉴딜 사업의 재산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뉴딜이 어떤 게 뉴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인 뉴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딜을 지금 현재의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발빠르게 우리 또 지금 이제 지사님도 지금 우리 경남형에 맞게 뉴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뉴딜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번에 지금 정부와 경남이 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경남은 경남형 뉴딜을 앞장서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가 제일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면 사회 그리고 온라인 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민생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을 확장시킬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의 발병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자연 파괴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고요. 세 번째가 이런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국민들의 고용과 복지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으면 늘 가장 어려운 국민들부터 위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뉴딜 그리고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그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뉴딜 세 가지 방향으로 경남형 뉴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뉴딜이라는 것이 저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하는 게 그 주 목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남형 뉴딜 사업이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거기에 해서 좀 독특하게 경남형 뉴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독특하게 우리 경남형 뉴딜을 할 수 있는 지사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국형 뉴딜의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대표적인 현장 방문을 창원 국가산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스마트 그린 3단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현장 방문까지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한국형 뉴딜과 경남형 뉴딜이 전 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경남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과 달라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남형 뉴딜의 방향과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한국판 뉴딜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형 뉴딜이 더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저께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 지역 균형 뉴딜로 추진하시겠다라는 발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번 뉴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지사님께서 우리 한국형 뉴딜과 뉴딜과는 특별하게 바뀔 것이 없다, 같이 방향성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산업은행에서 자료를 이렇게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요약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시행된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기존 정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신하지를 않다. 그 다음에 지표 간 수준과 내용의 편차, 개념의 불확실성 등 미비점을 아주 차후에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사님 좀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가들은 그렇습니다. 사업가들은 환경이 딱 좋도록, 여건이 좋도록만 만들어주면은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건과 환경이 좋으면은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무시 개입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갖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지사님 얼마만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법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돌봐주다가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에 지금 현재 국도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났으면은 우리 도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할 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그 기업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동자들의 예. 고용복지 그다음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충당해서 국민들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업은 조금 전에 여건이 좋으면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을 옥죄게 합니다. 간섭을 합니다. 세금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내놨대요. 병든 닭 잡으려고 투망 던지나. 왜 이렇게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업들에게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몇백조 1차 지원금만 해도 150조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했고요. 그럼 그것도 다 간섭입니까? 아니 이게 필요한 규제와 국민의 안전과 제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오늘 아침 신문에 규제는 났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각자 할 수 있겠지만 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게 다 100% 맞다는 제가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얼마만큼 책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총론은 해주셔야죠. 있는데 지사님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다 이 말이죠. 구체적인 거로 이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기업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죠.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아무리 해도 마중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옆에 호수가 터지는데 그 경제 성장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예, 생각하실 그래서 수 어렵다고 있겠지만 보는데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잘 돼야 됩니까? 어떤 기업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제조업이 가장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의 제조업이 몇 프로 됩니까? 경남의 전체 제조업 40% 정도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30% 이상이 넘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이 보면, 데이터 보면, 기업이 1년에 우리 경상남도 2만 5천 개 정도가 기업이 하면은 2만 1천 개는 만세불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저는 기업을 하게 좋은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세금을 가지고 굳이 이걸 또 투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좀 못마땅하다. 경남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을 정말 좀 더 총론 있고 강론 없다 했는데 이 강론을 세부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남형 뉴딜이 가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이 민간 기업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어려울 때는 필요한 수혈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경남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야드를 함께 개발해서 지금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항만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항만물류 생태계 조성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부산중공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풍력 트빈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가스 트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과 환경과 생태계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특히나 저탕 삼탕하는 것이 대다수고요. 저탕 삼탕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냥 저탕 그게 다 삼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2009년도부터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2000년부터 작업하고 있는 것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뉴딜이 아니다 이 말이죠. 녹색 성장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리고 지사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감독난박할 그게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 남동발전 대중소 스마트 공장 해가지고 구축 지원을 한다고 2019년도 8월 날 협약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남동발전 대중소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2019년 8월 달에 협약을 했다는 이 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이 관련 협력 업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와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을 호응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사님 그리고 또 스마트 공장에 우리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있지. 예. 이거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2019년도 보니까 어떤 업체는 10원도 아무 양성 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돈은 지원이 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5명이나 양성 인원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안 준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41명을 양성 인원을 했는데 3억이 들어가면은 330명이 했는데 7억 5천이 들어가지고 들쭉날쭉 예산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양성 인원을 계속 한다고 지금 현재의 기업에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거의 52% 정도가 나옵니다. 이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주면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미취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취업이 된 친구들도 어떻게 해서 하는가. 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도 오는 친구들을 주고 있단 말이죠. 1년에, 한 달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만 원 정도로 보조가 되더라고요.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물림비하고 다 치니까. 그 뭐 또 때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참고로 해줘서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더라도 실업자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직자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인력 양성 사업인데, 이건 도내 8개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8개 대학이 스마트 제조 혁신과 관련된 그런 신규 인력 양성을 대학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공장 추진을 도 차원에서 이렇게 강범위하게 추진하는 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각 대학에서 신규 인력 양성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나 품질을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선도대학 사업이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 공유 대학을 만들어서 지역의 대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기업이 우리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을 직접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만 하시지 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